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와 함께하는 토픽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중급 토픽을 공부할 임경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2013년 7월에 실시한 31회 토픽 문제를 볼 텐데요. 여러분은 한이재미 홈페이지 라디오 수업방에 가서 31회 중급 어휘 및 문법 1 파일을 출력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스스로 풀어본 후에 수업을 듣는 것이 좋겠고요. 또 수업에 필요한 파일을 열어보면 문제 옆에 요점 정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그 내용을 보지 말고 문제만 푸세요. 그리고 요점 정리는 수업을 들으면서 또는 수업 후에 복습하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 31회 한국어 능력시험 중급 어휘, 문법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1번에서 5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동생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빈칸 을 받았다. 이 문제의 빈칸에는 뒤에 조사을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4개의 보기에도 관심, 연락, 부탁, 예약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네요. 그럼 우선 빈칸 명사 뒤에 따라 나오는 을 받다의 형태로 모든 보기의 명사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지 살펴봅니다. 네, 어떤가요? 그렇죠. 보기의 모든 명사는 무엇을, 을, 받다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네, 명사의 앞부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동생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명사의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동생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문장의 내용과 뒤에 따라 나오는 빈칸의 명사의 의미가 서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동생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것은 동생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이고 그 사실을 내가 들어서 알게 되었다. 즉, 동생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해한다면 답은 뭐가 될까요? 네, 2번 연락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럼 2번에 정답을 넣어서 문장을 같이 읽어봅시다. 동생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 2번입니다. 취미로 여러 나라의 우표를 빈칸 고 있다. 네, 2번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우표를 어떻게 하다의 동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은 그 동사가 들어가서 동사 고 있다의 형태가 됩니다. 이번의 문제에서는 취미, 우표라는 단어들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이미 초급에서도 취미에 대한 표현을 배웠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때 제 취미는 우표 수집이에요 라고 대답하면서
우표 수집이라는 단어를 배운 기억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표 수집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우표를 사는 것은 수집입니까? 아니죠. 아주 신기하고 예쁜 그림 또는 모양을 가진 우표를 하나, 둘,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취미로 수집하는 것에는 우표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신기한 동전이나 지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표를 수집하다에서 동사 수집하다는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의 순수한 한국어가 바로 3번 모으다입니다. 취미를 표현할 때 우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표 수집, 우표를 수집하다, 우표를 모으다 등이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을 넣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취미로 여러 나라의 우표를 모으고 있다. 3번 국이 싱거워서 소금을 빈칸 넣었다. 3번의 빈칸은 어때요? 네, 꼭 어떤 단어를 넣지 않아도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국이 싱거워서 소금을 넣었다. 그렇지만 빈칸에 들어가서 뒤따라 나오는 동사 넣었다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 빈칸은 부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럼 어떤 뜻의 부사가 들어가면 될까요? 내용을 다시 보면 국이 싱거워서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맛있는 국을 만드는데 맛을 보니까 싱거워요. 네, 음식에 소금의 양이 너무 적으면 음식의 맛이 싱겁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싱거울 때 소금을 얼마만큼 넣어요? 많이 넣어요? 적게 넣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빈칸은 소금의 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부사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부사는 몇 번인가요? 네, 2번과 4번이죠. 그런데 음식이 싱겁다고 해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음식이 짜서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네, 2번에 가득은 많다는 의미니까 어울리지 않고 적다는 의미로 조금과 비슷한 뜻의 단어인 4번 약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정답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국이 싱거워서 소금을 약간 넣었다. 4번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빈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인데 집에 나 혼자 있어요. 텔레비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요.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친구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기분이 어때요? 네, 재미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의 기분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보기에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1번, 심심하다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아무런 재미있는 일이 없을 때 여러분은 재미없어, 심심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심심했다. 다음 5번입니다.
나는 꿈을 빈칸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의 빈칸에는 꿈을 어떻게 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어떤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위해서가 있으니까 빈칸의 동사는 보기의 단어들처럼 모양을 바꾸어 무엇 무엇 기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 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아봅시다. 이 문장의 뒷부분 노력할 것이다 라는 표현과 앞의 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관계가 있어야겠는데요. 이때 꿈은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아니죠. 이 문제에서 꿈은 여러분의 미래의 희망과 관련된 꿈입니다. 미래의 희망에 관한 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3번 꿈을 이루다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 나는 꿈을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보기에 다른 동사들은 꿈이라는 단어와 함께 꿈을 어떻게 하다의 형태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5번의 문장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다음 문제는 6번에서 9번까지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6번. 출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차가 많이 막힌다. 네, 밑줄 친 부분의 단어 막히다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막히다라는 단어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는 네, 차가 막히다의 표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출근 시간이에요. 도로 위에 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차가 막히다와 비슷하게 쓰는 단어는 4번 밀리다입니다. 사실 밀리다와 막히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뜻이 조금 다르지만 차가 막히다, 차가 너무 많아서 길이 막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라서 차가 많이 밀린다의 표현은 비슷하게 써도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는 차가 밀리다, 그리고 도로는 도로가 막히다로 서로 어울려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됐나요? 그럼 다음 문제 7번으로 갑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네, 7번에는 어려운, 즉 어렵다라는 형용사에 밑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렵다의 뜻은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 혹은 어려운 시험 문제처럼 쉽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가정 형편이라는 단어를 꾸미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렵다로 사용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 형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집은 돈이 아주 많아서 가정 형편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또는 어떤 집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돈이 너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안 좋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때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특히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없어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때 어렵다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는 2번 힘들다입니다. 그는 힘든 가정 형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없어서 힘들어도 항상 웃는다 라고 문장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수술을 하는 것이다. 8번에는 방법이라는 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방법이라는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 가고 싶어요. 멀리,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버스, 기차 또는 비행기를 타는 방법이 좋겠죠? 이때 이런 버스, 기차, 비행기와 같은 단어를 모두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통수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단어는 1번 수단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온 문장을 잘 보면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즉 수단이 수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문장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단어 고르는 문제 마지막 9번입니다. 9번 주말에는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9번 문제에는 주로라고 하는 부사에 밑줄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버스, 택시, 자가용 등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지하철을 타요. 선생님은 양식, 일식, 중식 등 여러 다른 나라의 음식들도 먹지만 주로 한식을 먹어요. 자, 어때요? 이렇게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특별히 더 많이 하거나 중심이 되게 한다는 뜻이 바로 주로라는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보기 중에 주로와 비슷하게 쓰이는 부사는 무엇일까요? 3번의 무조건이라는 단어는요, 예외가 없다. 그래서 100%예요. 주말에는 언제나 항상 집에 있는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니까 3번의 무조건은 답이 아니고요. 답은 4번. 전체에서 많은 부분이나 횟수를 차지한다는 뜻의 대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부분 이외에도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는 대체로, 대개 등이 있습니다. 10번에서 11번 다음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동사를 고르십시오. 이 문제는 보기의 4가지 동사 중에서 주어진 3개의 문장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동사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동사를 찾는 문제는 어떤 동사를 문장에 넣었을 때 그 문장의 의미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고 또 문법적으로 정확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10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을게요. 친구가 우산을 빈칸 갔다. 표를 빈칸 사람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시간을 빈칸 가지고 그 문제를 천천히 생각해 보았다. 보기의 동사들을 문제로 나온 3개의 문장마다 넣어보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1번의 내다부터 첫 문장에 넣어보면 우산을 내다. 이렇게 보면 형태상으로 그러니까 문법으로 봤을 때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 내다는 을을 내다의 형태로 쓰이거든요. 또 우산을 내러 갔다, 우산을 내고 갔다 등의 표현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의미, 즉 뜻을 살펴보면 그리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 내다 라는 동사가 자연스럽게 자주 쓰이는 표현에는 돈을 내다.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돈을 내죠. 학교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학비, 즉 등록금을 냅니다. 또 여러분이 친구들과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들에게 돈을 내지 마. 오늘은 내가 밥값을 낼게. 네, 한턱 내다 또는 저녁 밥값, 저녁을 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때 돈을 내다 라는 형태로 자주 쓰이고요. 또 소리를 내다의 형태로 아기가 잘 때 또는 수업 시간에는 큰 소리를 내지 마세요 라고 하죠. 또는 친구에게 화를 내다 라는 표현도 있고 선생님께 숙제 또는 보고서를 내다 또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려면 입학 서류를 내야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한 표현들은 공통동사를 찾는 문제로 지난 23회와 13회 토픽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에 우산을 내다 라는 동사는 문장의 의미상으로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다는 첫 번째 문장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표현이 아니니까 다음 두 문장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쓰이더라도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는 안 넣어봐도 되겠죠? 실제 시험을 볼 때는 시간 절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에 들어가서 뜻이 부자연스럽고 문법에 맞지 않으면 다른 문장에서 자연스러운 뜻이 되거나 하더라도 전체의 답은 될 수가 없으니까 보기에서 빨리 그 단어를 지워버리고 다음 단어를 넣어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다음 보기 2번의 두다를 첫 문장에 넣어봅시다. 두다가 뒤에 가다라는 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친구가 우산을 두고 갔다라고 넣어보면 좋겠네요. 두다는 어떤 장소에 물건을 놓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처럼 뒤에 가다와 같이 연결해서 쓰이면 두다의 본래 의미보다는 두고 가다, 즉 우산을 가지고 가야지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가지고 가지 않았다의 의미이거나 가지고 갈 다른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가지고 가지 않았다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는 두다라는 동사가 두고 가다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다의 단어를 두 번째 문장에 넣어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니까요. 자, 표를 빈칸 사람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어때요? 사람 앞에 두다라는 동사를 넣어야 하는데 표를 둔 사람 또는 표를 두는 사람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조금 이상하죠?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표를 받는 사람에게 표를 내거나 줘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표를 두고 놓고 가면 안 되겠죠? 이 문장에서 표를 두다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에 또 넣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제 보기 3번에 가지다를 첫 문장에 다시 넣어봅시다. 어때요? 친구가 우산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네요. 여러분, 가지다는 어떤 물건을 자신의 손이나 몸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죠. 여러분, 비가 오는 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의 손에 무엇이 있나요? 네, 대부분 우산이 있지요. 그럴 때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모두 우산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지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네요. 그럼 두 번째 문장에 또 가지다를 넣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갈 때는 입구에서 표를 산 사람, 표를 사서 그 표를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표를 가진 사람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문장까지 가지다가 들어가니까 세 번째 문장에도 넣어봐야겠습니다. 시간을 빈칸 그 문제를 천천히 생각해 보았다. 어때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짧은 시간에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 우리는 시간을 가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그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나왔네요. 모든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는 3번 가지다가 됩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정답을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우산을 가지고 갔다. 표를 가진 또는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다. 시간을 가지고 그 문제를 천천히 생각해 보았다. 다음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1번의 단어 묻다를 첫 문장에 넣어 봅시다. 옷에 머리카락이 빈칸 있다. 여기서 묻다는 질문하다, 물어보다의 묻다는 아니고요. 보통 가루나 액체가 옷이나 내 몸에 들러붙어서 흔적이 남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진 묻다입니다. 예를 들어 기름을 사용해서 요리를 하고 나면 어때요? 네, 내 손에 기름이 묻었어요. 기름이 묻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옷에 머리카락이 있는 경우에는 옷에 머리카락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옷에 머리카락이 묻어 있다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고 2번 붙다는 쓸 수 있어요. 그럼 1번에 묻다가 첫 문장에 쓰이지 않으니까 전체의 답은 되지 않겠죠. 그럼 2번에 붙다가 첫 문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붙다를 두 번째 문장에 넣어 봅시다.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대학에 빈칸.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합격하죠? 네, 이때 합격하다, 대학에 들어가다의 의미로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이 대학에 붙다입니다. 붙다의 반대말은 4번에 떨어지다인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나 그런 학생들 앞에서는 만약에 책상 위에 연필이 있었는데 그 연필이 땅에 떨어졌다 라고 할 때 그런 연필이 떨어졌네 하면서 그런 떨어지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2번 보기 붙다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모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 문장에는 어떤지 봅시다. 두 사람은 항상 빈칸 앉는다. 이 두 사람이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항상 거리가 멀지 않게 어떻게 가깝게 붙어서 앉겠죠? 세 번째 문장에도 붙다가 들어가서 두 사람은 항상 붙어서 앉는다가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11번의 정답은 2번 붙다입니다. 정답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옷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대학에 붙었다.